한한령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연간 800만 명, 코로나 직전에 600만 명에 육박했었는데 현재 17만 명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매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주목하고 있던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다.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항만과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제품들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고통을 받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이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고요? 중국은 GDP의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중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칫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IMF와 OECD 보고서를 보다 보니 2022년도에 3%에 머물렀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는 4.4에서 4.6%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이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지금 중국의 경제는 너무 힘든데 왜 성장을 한다는 걸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IMF와 OECD 보고서는 중국의 리오프닝을 근거로 4.4에서 4.6%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난 기사를 보니 더욱 확신이 생겼죠. 기사에는 시진핑이 에어버스 비행기를 140대 구매한 것이 대서특필되었었는데, 저는 시진핑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mRNA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이 더욱 크게 보였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상대로 중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로 코로나 폐지를 선언했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해제해 나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서 4인이던 집합금지가 6인이 되고 8인이 되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빼주기도 하고, 백신 접종 차수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통금 시간도 9시였다가 10시였다가 마지막에는 지역별로 어디는 4인, 어디는 8인, 너무 복잡하기까지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변경을 통해서 해제가 된 것을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사람이 사는 국가인데 중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폐지로 인해서 봉쇄가 해제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될 텐데,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할 테고, 그럴 때마다 중국 관련 수혜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했죠. 11월 이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리오프닝을 해나갔는데요. 보시다시피 6월 달에 코로나 관리 지침이 조금 완화된 이후로 쭉 변화가 없다가 11월 11일, 12월 7일, 12월 26일 이렇게 연이어서 코로나 관련 정책들을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서방 국가를 비롯해서 인근의 한국과 일본 등은 중국발 항공 노선에 대해서 전원 PCR 검사를 의무화시키기도 했고, 또 심지어 입국 금지를 시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발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었는데 탑승자의 50%가 확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30%가 확진자이다 보니 중국발 항공노선의 증편을 중단시키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고,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새로운 외교부장인 칭강이 박진 외교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 제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리고 바로 보복 조치라도 하듯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중국으로 관광을 가는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조치가 한국에 얼마나 데미지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치가 취해진 당일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이 3, 4%씩 폭락을 했다가 다음날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남령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연간 800만 명, 코로나 직전에 600만 명에 육박했었는데 현재 17만 명이거든요. 이때 절반만 회복한다고 해도 300에서 400만 명인데 그럼 매일 10,000명 이상씩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들이 코로나를 다시 퍼뜨리기라도 한다거나 중국에 지금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의료시설을 이들이 활용을 하게 된다거나 의약품 등을 사재기를 하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보따리상이 감기약을 싹쓸이 했다는 기사가 있기도 했었죠. 여러분들은 매년 폭우로 팔당댐을 방류를 하면 잠수교가 잠기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의 무방비 상태인 중국인 300에서 400만 명이 갑자기 몰려드는 것은 마치 팔당댐을 방류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잠수교가 잠기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서서히 순차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를 한다면 구매력이 강한 중국인들만 오도록 해도 된다고 봅니다. 소수 정예 부대들만 받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RNA 백신을 맞은 중국인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중국 본토에서는 mRNA 백신을 맞지 못하니까요. 코로나 초기에 제 지인분들께서 몇몇이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로 나가서 mRNA 백신을 맞는 중국인을 구매력이 강한 중국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중국인들은 마카오, 홍콩, 동남아 등지에서 mRNA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15일부터 중국의 광저우, 선전, 홍콩을 잇는 고속철이 3년 만에 운영을 재개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8편만 운행을 해서 하루에 6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mRNA 백신을 맞으러 가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 때마침 홍콩의 은행에서는 예치 고객에게 무료로 mRNA 백신을 놔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태국은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mRNA 백신을 무료로 놔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중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명분 삼아서 보복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연 800만 명이에요. 이 정도 인구만 유입될 수 있을 만큼만 mRNA 백신을 접종해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이 남아돌아서 폐기를 앞두고 어떻게든 백신을 소진해야 되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필요는 한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중국, 그 중간에 마카오, 홍콩, 동남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중국인들을 압박이라도 하듯이 mRNA 백신의 대표 주자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가격을 4배에서 5배까지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해서 백신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또 어떻게든 팔아내고 있는 미국과 독일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쯤 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정부에서는 현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mRNA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중국인들은 mRNA 백신을 맞으러 더 열심히 다닐 테니까요. 이미 WHO에서는 엔데믹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요 안건 중에 코로나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세계는 이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60억 인구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2년 동안 집에 갇혀있던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지만 백신 접종 등 다른 국가들이 거쳐온 길을 빨리 걸어줘야 WHO도 엔데믹을 선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집단 면역을 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기 때보다 치사율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이미 시중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백신을 맞지 않고 치료제를 먹도록 해도 되겠죠? 실제 한국무역협회 중국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체계가 유사한 베트남,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인도의 경우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을 했지만
정점을 찍고 나서 2, 3개월 뒤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1월 말에 민족 대이동 명절인 춘제가 있는 만큼 빠르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한 3월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무상으로 공급해주겠다는 mRNA 백신까지 거절한 채 코로나 치료제를 도입해서 시판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드라는 약을 본격적으로 시판하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직접 현지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도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화이자가 너무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현재는 취소된 상태인데 아마도 계속해서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mRNA 백신을 맞추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인 콜드체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시진핑은 중국의 국민들에게 mRNA 백신을 맞던지 자국의 백신을 맞던지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입되는 코로나 치료제 모두가 다 미국 회사들의 제품입니다. 마침 오늘 중국이 미국의 항공편 확대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다는 기사도 떴네요. 이렇듯 바이오 기술 전쟁에서도 미국이 중국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mRNA 백신의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 중인 mRNA 기반의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만드는 데에도 가속이 붙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중국 제로 코로나 폐지와 리오프닝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중국이 올해 4%대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기업 해체쇼를 통해서 분석했던 관련 수혜 기업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레드버티컬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